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열심히 맞벌이로 일하다가 작년부터 직장을 정리하고 주부가 된 40대 여자입니다. 출근할 땐 잘 몰랐는데 요즘 정말 주부들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참, 집안일이라는 게 이상하게 한다고 해도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쓸고 닦고 너저분한 거 다 치우고 나면 오후가 돼서 저녁 준비하면 하루가 다 가버리는데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모습이라 그런지 가족들은 제가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늘어지게 자고 커피 마시고 그런 줄 알더라고요. 당신 집에서 쉬니까 좋지? 늦잠도 자고. 참, 누가 늦잠을 자? 당신 아침은 누가 차려줬는데? 집안일이 더 힘들어. 내일로 미룰 수도 없고. 당신은 내가 집에 있다고 쉬는 줄 아는 모양이야? 그럴 때마다 속이 끓으면서 주변에 누구한테라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가 강아지 산책시킬 때마다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집중해서 듣고 계시길래 물었더니 저한테도 이 사연을 들어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라디오 켜놓는 생각하고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름 한자도 모르지만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겪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리라 믿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대기업 같은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태 제가 회사에 열심히 다녔던 건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다 잘 해내고 싶었던 제 욕심이기도 해요. 사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집에 제가 있길 원했거든요. 당신이 퇴근하고 왔을 때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돈 때문에 서러운 일 만들지 말자. 응? 아이 참, 내가 못 믿어서 그래? 아무래도 둘이서 벌다가 혼자 벌면 그게 얼마야. 마음은 그렇더라도 1년 지나면 저축하는 액수가 달라. 그리고 남편에게 이 말은 차마 못했지만 진심으로 제가 우려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동서였어요. 이상하게 동서와 이상한 경쟁 없이 잘 지내고 싶은데 동서가 늘 저를 깔보는 게 느껴져서 그런지 만나기만 하면 그런 분위기가 묘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한 번씩 동서가 고급 호텔에 저와 어머니를 부를 때가 있었어요. 저와 성향이 비슷한 시어머니도 하룻밤 전날이면 제게 연락이 와서 아이,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 거냐? 어머니, 그런 거 걱정 마세요. 누가 옷차림으로 사람 판단하고 그런다고. 편하게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오셔도 돼요. 아이, 어디 동네에서 고기나 먹고 그럼 좋겠구먼. 아무래도 동서 위치가 있으니까 그런 곳을 자주 다녀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집 오면 배고파서 비빔밥 비벼 먹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 나도 그런다. 속이 느끼해서. 어머니나 저나 입맛이 촌스럽잖아요. 호텔 간다고 할 때마다 아이 그냥 잠이 안 온다 내가. 저도 동서 때문에 가본 게 전부인데 별거 없어요. 이런 부분에선 저랑 어머니가 한 팀이 된 것 같았죠. 그래도 좋은 데서 식사 대접하고 싶은 동서의 마음을 저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담을 느낄 때도 제가 도리어 고마운 마음이라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곤 했죠. 그날도 만나자마자 동서가 저한테 인사도 없이 먼저 건넨 말이 형님, 이제 차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응? 아, 오래되긴 했지. 결혼 전에 산 거니까. 신기하다. 저런 차가 굴러가긴 하네. 아유, 큰 문제 없어. 아직까진. 그러자 어머니도 제 말에 힘을 실어주면서 아유, 아직 쌩쌩하더라. 나도 타봐서 알아.
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거 쉽게 바꾸고 그런 것도 안 좋아. 이건 동네 나갈 때나 타시고 이런 곳 나올 땐 차라리 택시를 타고 오세요. 그게 낫죠. 치고 가도 그만인 저런 차 타고 오는 사람 딱 그런 대우밖에 못 받아요. 형님 괜히 그렇게 볼까 봐 그러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동서눈이 이미 절 그렇게 한심스럽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제 차를 괜히 두고 호텔 가서 좋은 옷 차려입으면서 있지도 않은 외제차 있는 것처럼 어디 부잣집 사무 행사를 하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닌가요? 그렇다고 제 지금 형편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동서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늘 저를 보면서 수근거리고 욕이나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선물이랍시고 들고 오지만 그게 사실은 남들 시선이 신경 쓰여서 그런 거란 게 너무 느껴졌죠. 물 한 잔 마시고 메뉴판을 펼쳐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쇼핑백을 하나 꺼내더니 어머니, 화장실 가서 이걸로 갈아입고 오세요. 응? 넌 또 선물을 사온 거야? 아이고, 제발 그냥 밥 편하게 먹자고 해도 내가 이러니까 너 만날 때 부담스러워. 그 말에 동서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오늘 나온 김에 백화점 한 바퀴 돌았는데 날이 조금 선선해져서 그런지 옷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머니 생각나서. 이런데 돈 쓰지 말라니까. 너 사서 이쁘게 입어. 늙은 오박에 줄 그어봤자야. 아이고, 미안해서 어째. 저도 가운 하나만 입으면 돼서 옷 딱히 필요 없어요. 어머니, 얼른요. 입은 거 보고 싶어서 그래요. 서둘러 보내려는 동서를 보고 어머니는 당황해하면서 그래도 새 옷을 어떻게 지금 가서 입어? 나중에 더 좋은 자리 갈 때 입으마.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다니까요. 지금? 지금 입고 오라는 거야? 네, 지금요. 바로 저기가 화장실이에요. 갔다 오세요. 그동안 형님하고 제가 주문하고 있을게요. 결국 어머니는 동서의 성화에 못 이겨 화장실로 갔고 가자마자 동서는 갑자기 약 하나를 꺼내 먹으면서 관자놀이를 만지더라고요. 또 머리가 아프네. 만나기만 하면 이래. 어디 안 좋아, 동서? 괜히 동서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지긋지긋해. 내가 저 옷 그렇게 버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이런 자리에 입고 나오면 어떡하냐고. 진짜 사람이 수준이 적당히 안 맞아야 눈 감고 봐주지. 동서는 어머니에게 말할 때와 너무 다른 표정으로 짜증이 잔뜩 난 얼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한 말도 있고 해서 솔직히 얘기를 꺼냈죠. 실은 내가 편하게 입고 오라고 그랬어. 편하게요? 뭐 잠옷이라도 입고 오라고 해서 저래요? 저 엿먹이려고 둘이 짰네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면 순식간에 사람이 그냥 꼬여버리는 걸 몇 번 봐서 저도 알곤 있었지만 이날도 그러더라고요. 전 손사래까지 치면서 무슨 소리야. 들어봐, 동서. 어제 안 그래도 호텔 가서 밥 먹는다니까 긴장한 눈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시라 한 것뿐이야. 어머니 딴엔 오늘 그래도 차려입고 오신 거라고. 그게 동서 눈엔 안 되겠지만 우리도 이런 데 자주 안 와봐서 그래. 동서는 그 말에 콧방귀를 뀌면서 참, 저게 편한 거예요? 형님도 그래서 편하게 온 거네요.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요. 아니, 옷 불편하게 입으면 어른들은 식사 잘 못하셔. 동서도 그런 걸로 너무 그러지 좀 마. 저건 편한 게 아니라
밖을 나오면 안 되는 꼴이죠. 점점 화가 고조되는 동서를 저는 타이르며 왜 그래 오늘따라. 아이 동서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우리 오늘 기분 좋게 만났는데 이러지 말자. 별것도 아닌 걸로. 형님답게 단호하게 한마디 했죠. 그런데 동서는 그 말에 더 심통이 났는지 별게 아니긴요? 형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이럴 때만 자기가 병원장이더군요. 솔직히 동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자리를 물려줘서 뜻하지 않게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지. 그게 본인 실력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40대 초에 병원장이 됐다고 콧대가 점점 높아지더니 이젠 옷 하나 입은 걸로 자기를 망신 준다고 이렇게 사람을 잡는 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 그럼 병원장님하고 식사할 때 뭘 입고 와야 돼? 기분은 갖춰야죠. 형님하고 어머니는 아줌마 할머니로 보겠지만 이런 곳 오면 병원장 식구거나 지인으로 같이 묶인다고요. 아까부터 전 여기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느껴지는데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왜 부담스럽게 이런 데서 보자고 해 자꾸. 여기서 저 아는 사람이 몇인데 배려를 안 하냐고요. 옷 하나에 신경질을 부리는 동서의 모습에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기분 좋게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건데 이런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신경 쓰이면 다른 데서 보면 되잖아 그럼. 지금 형님이라고 제 눈에 차는 줄 아세요? 형님도 오늘 화장 다 뜨고 똥차까지 끌고 와서 정말 사람 망신 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냐고요. 그래, 실컷 해. 대신 어머니 오기 전까지만이야. 전 개야 짖어라 하는 마음으로 다 토해내란 식으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죠. 제 화장, 어머니 옷차림, 차. 그게 한순간에 호박마차 타서 변하는 것처럼 달라질 게 아닌데 애처럼 생떼를 부리더라고요. 제 입장 안 돼봐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나 형님 둘이서 막 사는 걸로 저한테 엿먹이는 거라고밖엔 전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개망신 주는 거잖아요. 뭐가 어째? 동서, 이럴 거면 밥 먹자고 왜 부르는 건데? 그럼 본인 눈에 차는 사람들하고 불러서 놀아. 저도 기분 상해 더 많은 말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기분 좋게 어머니가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빠르게 둘이 하던 이야기를 멈췄죠. 예, 어떠냐? 이게 잘 맞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속도 모르고 행복해하는 어머니를 보고 마음은 상했지만 저라도 이야기를 웃으며 받아쳤어요. 어머니, 화사하네요. 동서가 색을 잘 골랐네. 아예 근데 둘째야.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너무 비싼 옷이더라. 나중에 어머니 동서하고 만날 때 입고 나오시면 되죠. 자주 입는 모습 보여주면 원래 선물 준 사람이 행복한 법이잖아요. 아끼지 말고 입으세요. 아셨죠? 정말 번번이 염치 없다. 고맙다, 둘째야. 네. 왜 이렇게 안 먹고 있어? 아, 동서 두통이 와서 그래요. 밥 드시고 일어나죠. 전 그렇게 동서가 아프다는 걸 핑계로 그 자리를 일찍 정리했고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는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아야겠구나 싶었죠. 제가 동서 때문에 명품 옷을 사서 밥까지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서로 형편 잘 알면서 이렇게까지 억지를 쓰는데 무슨 말이 안 통할 것 같더라고요. 안 보고 사는 게 서로 더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연락도 없이 시간을 보내던 참에 동서가 아프다는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과로로 무리해서 몇 주를 수술하다 보니 그런 일이 터진 모양이더라고요. 어쩌니 밥이라도 챙겨 먹나 모르겠다.
그러게요. 저도 요즘 통 연락을 안 했거든요. 아이, 나도 괜히 내 전화는 부담될까봐 안 하고 살았지. 그러다가 어제 영석이한테 들은 거야. 그런데 어머닌 동서가 아프단 말에도 어쩐지 고민이 많은 눈치더라고요. 선뜻 가보자는 말이 안 나오는 게 어머니답지 않았죠. 근데 어머니, 저랑 같이 가보면 되지. 왜 그러세요? 다 가진 애라 내가 해줄 게 없어서 그런다. 그런 애한테 주스 한 병을 들고 가. 돈을 챙겨서 쉬면서 쓰라고 갖고 가. 해줄 게 없어 정말. 없긴 왜 없어요. 응? 어머니 음식 솜씨 그렇게 좋은데 이것저것 반찬이랑 좀 갖다 주면 동서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성 담긴 것 돈으로 절대 못 사요, 어머니. 그러냐? 그거 해다 주면 좋아할까? 그럼요. 어머니, 그럼 우리 같이 가봐요. 그렇게 시댁에 가서 밑반찬이며 음식들을 준비해서 같이 들으기로 했죠. 항상 동서의 콧대 높은 행동 때문에 우리가 뭘 하나 사다 줘도 시큰둥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아마 어머니도 내색은 안 했지만 그런 걸 다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에도 마음 편히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반찬 같은 건 바빠서 못 해 먹으니까 어머니가 해다 주는 거면 동서도 분명 좋아하리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도와 함께 준비를 했죠. 동서가 사는 집이 연예인들도 살고 해서 경비가 강화된 곳이라 평소엔 그것 때문에도 힘들어서 안 갔거든요. 그래도 이런 일에 모른 척하고 전화만 하는 것도 식구로서 도리가 아니니까 저번 일은 눈 한번 꽉 감고 가보자 했죠. 그리고 힘겹게 경비를 지나서 동서집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잠시만요. 입구로 들어오는 한 아주머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다급하게 잡았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더니 어머니와 절 뚫어지게 보더군요. 아마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닌데 하는 경계심 때문인가 싶어서 제가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13층에 왔어요. 동서가 살아서. 아, 어쩐지 새로 이사 오셨나 했네요. 13층이면 우리 병원장님 댁이네. 제가 15층 살거든요. 고급 아파트라 한 층씩 사용하고 있어서 딱히 호수를 말할 필요도 없는 곳이었죠. 그래도 잘 아는 사이인가 보네요. 가끔요, 종종 커피도 마시러 가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입주민이 적다 보니까 서로 다 알고 지내죠. 그분이 어머니와 제 손에 보자기로 꽁꽁 싼 반찬들을 보며 궁금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도 애가 일하다가 아프다고 해서 음식 좀 해서 왔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구나. 우리 원장님 좋으시겠네. 얼른 나으라고 전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동서가 서 있더라고요. 아마 5번의 보안 절차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라 미리 나와서 반겨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몸도 아픈 사람이 나와서 그래도 예의는 차리는구나. 지도 사람이면 저번 일이 미안하긴 했겠지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 있던 사람과 먼저 인사를 나누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곤 갑자기 아니, 우리 보안이 왜 이 모양이죠? 원장님 왜요? 갑자기 우리 두 사람을 매섭게 노려보면서 이런 것들을 여기까지 올려보내면 어쩌라는 거야? 정말. 내가 아프다니까. 돈 안 줄까 봐서 여기까지 온 것 봐. 갑자기 우리 둘을 무슨 빚쟁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왜 이래 동서? 전 머리가 제대로 다친 건 아닌가 의심까지 들었죠. 사람을 앞에다 대고 이럴 순 없잖아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며칠 일하고 간 돈 내가 아파서 입금을 못했어요. 아줌마도 마찬가지고. 아이, 그렇다고 여길 식구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오면 어떡해 지금. 아이고,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괜찮아요. 제 손 잡으세요. 순간 어머니도 동서 말에 힘이 빠지는지 한쪽 구석에 주저앉더라고요. 전 어머니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어머니 곁에 섰죠. 저도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이 안 나오는데 어머닌 더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뭐라고? 아니 동서, 그날 그 일 때문에 이래 지금? 아예 연이라도 끊고 살자는 거였어? 동서요? 하, 기가 막혀서. 이런다니까. 여기 와서 지금 저한테 돈 달란 소리 하려고 보안을 이렇게 속이고 들어왔다니까요. 당신들 지금 나한테 아무리 형님하고 시어머니 행세해도 누가 믿어주긴 하겠어. 봐, 너희 꼬라지를. 이게 내 가족이겠냐고. 그 말에 15층 여자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쩐지 안 믿기긴 했어. 어우, 무섭다, 파출부가. 아니, 이분이 병원 원장인데 그깟 돈 떼어 먹겠어요?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당장 돈 10,000원이 없으니까. 기가 막혀서 누가 파출부예요? 아니, 아프대서 애쓰고 죽까지 해서 온 사람한테 할 소리가 따로 있지, 동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어디 머리라도 다친 거야?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다, 정말. 이 인간들 무섭네. 가족 행세까지 하고. 어머, 계속 동서래. 미쳤나 봐. 원장님, 내가 가서 바로 경비 불러올게. 상종하지 말아요. 저기요, 지금 돈 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일 커지기 전에 돌아가세요. 내가 지금 아파서 경비 안 부르고 그냥 끝낸 줄 알아요. 한 번만 더 내 가족 행세하고 다니면 그땐 가만히 안 있어요. 제가 돌려보내면 돼요. 얼른 올라가세요. 제가 나중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정말? 나 가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15층 여자 집에 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동서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집 문 앞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우릴 보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누가 같이 타고 있는 줄 저도 몰라서. 이해하시죠? 들어가세요. 갑자기 문을 열어주며 상냥한 동서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어머니도 그 순간 그 안에 들어가서 동서의 짓거리를 이해하고 넘길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어머니 손을 더 꽉 잡고 미쳤어? 금방까진 돈 없는 파출부 취급이더니 이해? 이 상황을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 목소리 낮추세요. 들어요, 사람들이. 아, 또 그 병원장님 위치 지키는 거 그거야? 아, 제가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놔, 우리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돈 받으러 온 파출부 둘이서 물이나 한 잔 얻어먹고 읍수하고 나은 상황 되는 건데 당신만 병원장 위치 지키면 그만이야?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야. 그 말에 동서의 잔머리가 열심히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화가 난 우리 둘을 다스릴 만한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내고 있는 눈치였죠. 그리고 겨우 꺼낸 말이 또 남 탓이더군요. 실은 아까 같이 엘리베이터 탄 15층 여자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졸부예요. 남편 덕에 돈 금방 벌어서 꼴만 봐도 느끼죠? 남의 일에 간섭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었다 하면 너무 소문내고 그게 심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제가 형님이나 어머니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는 거 그게 싫어서 그랬다고요.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마디도 없다가 저 여자가 도마 위에다 나를 올리고 썰고 어찌하든
결국 남이 한 짓이야. 근데 내 식구가 날 파출부로 만드는 건 비할 바가 아니지. 아니, 어머니, 저 어머니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제 진심 알아주세요. 저 여자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다고요. 지키는 거 좋아하시네. 왜? 또 저번처럼 내가 입고 온 옷이 마음에 안 들었어? 오늘 같은 날도 뭐 드레스라도 차려입고 와야 하는데 또 성에 안 차서 그래? 동서는 어떻게 끝까지 남 탓이야? 아니라니까요, 형님. 됐다. 우리 식구 부끄러워하면서 여기 가면 파출부고 저기 가면 모르는 거지 새끼 취급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다. 반찬 너 때문에 만든 거니까 잘 먹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 그리고 어머니는 제 손을 다시 잡아 끌더니 가자. 10,000원 한 장 없어서 돈 받으러 온 인간들 간다. 그렇게 어머니하고 한참을 말없이 걷기만 했어요. 넋이 나가서 금방 일어난 일을 저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아무리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15층 여자를 욕해서 위로를 한들 결국 우리가 자기 가족인 게 부끄러웠던 거니까요. 그럴 여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저도 그날 처음으로 동서에 대해 비난을 해봤네요. 병원장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는요, 어머니, 좋은 옷은 없지만 사는 게 부끄러웠던 적 없어요. 그럼 애들 잘 키우지 집안일 잘하지. 잘만 살고 있어. 괜히 마음 쓰지 마, 저런 것들 얘기 듣고. 병원이나 콱 망해라. 병원장 직함이고 다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언제까지 가겠어. 죄송해요, 어머니.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안 돼서 그래요. 본심이 튀어나와서 순간 어머니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정말 이성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내가 괜히 너한테까지 미안하다. 혼자 가서 당하고 왔으면 될 일을 너하고 같이 가서. 어머니, 저는 어머니 혼자 보냈으면 어쩔 뻔했나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참기 힘들겠지만 너 돌아. 응? 그렇게 우린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 일에 평생 묻어두고 살자고 했죠. 상처를 더 파고들어봤자 다치는 건 결국 저 자신 어머니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더 산 어머니가 내린 결정이니 저도 이번은 어른의 말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그러자고 했어요. 그래서 평소 같았음 득달같이 남편에게 이 일을 전했을 텐데 끝까지 참고 참았죠. 그리고 얼마 뒤 명절이 돌아오고 있던 시점에 저도 동서가 시댁에 올지 말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 일을 제대로 사과할 기회는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지금밖에 없다 싶었어요. 생각해보니 동서는 그 상황에서도 미안하단 말을 안 했더라고요.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 본인도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됐을 거라 생각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부끄러워서 순간 그랬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낫겠더라고요. 핑계도 아닌 말로 계속 둘러대고 있는 게 더 봐주기 힘들었죠. 그리고 명절을 이틀 남기고 동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전 평소와 다른 태도로 떨떠름하게 받았죠. 어쩐 일이야? 아무래도 이 상황에 가는 게 더 안 좋겠다 싶어서요. 명절에 안 오겠단 거지? 그래서? 형님도 아직 감정 안 풀리신 것 같은데. 화나게 한 상대가 이러고 풀어줄 생각을 안 하니까 안 풀리지. 동서는 어떻게 미안하단 소리를 안 해? 안 했어요, 제가? 응, 그 여자 이상하단 소리만 했잖아. 끝까지 남 탓. 근데 미안하진 않아요, 솔직히. 풀이 죽어서 미안한 얼굴로 전화했겠거니 했는데 동서의 무신경한 목소리에 제가 도리어 더 놀랐어요. 뭐? 뭐라고? 안 미안하다고? 진짜 지켜드리려고 한 거니까요. 미안하진 않죠.
서로 방식이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한테 전화는 왜 한 거야? 동설한 여자는 정말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당연히 미안하다고 이번 명절에 보고 잘 풀어보자고 할 줄 알았던 전화조차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전 순간 무슨 족이었는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핸드폰에 있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잘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사과해봤자 마음이 풀릴 것 같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걸로 성의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뭔데? 돈? 네, 저야 돈은 많으니까요. 두 분이 옷 한 벌씩 사입고 명절 음식 차리세요. 옷 사고 남은 돈으로 명절 음식 준비하셔도 되고요. 카드로 드릴 거라서. 그게 동서가 생각한 사과야? 미안하단 말 100번보단 돈 100만 원이 낫지 않나요? 동서가 저지른 일은 우리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까지 가족인 걸 부인하고 수치를 줬어. 근데 그게 돈으로 된다고 생각해? 돈으로 안 될 일이 없죠. 따지고 보면. 그래, 동서는 참 쉽구나. 그 돈으로 해결하고 살아서. 형님도 제가 보낸 카드 받아보면 생각 바뀌실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많이 줄 생각이야? 저는 동서식대로 같이 비꼬면서 말을 했죠. 카드로 드린다는 건 얼마든지 써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쓰고 싶은 만큼 쓰세요. 그만하면 되지 않아요? 그동안 동서는 뭐 할 건데? 저도 이번 일로 상처가 꽤 커요. 제 말은 안 믿어주는 사람을 처음 봐서요. 그래서 밤새 고민이 많았더니 얼굴이 푸석해서 피부 관리나 좀 받고 쉬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그 말을 하는 동서를 보면서 저는 기가 막혀 말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참. 그래. 대단하다, 대단해. 이건 무슨 어린애한테 기억자 쓰는 법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꼴인 것 같았죠. 그래. 동서 예전부터 나 형님으로 모신 적은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어머니한테만큼은 그래도 사과 제대로 드려야 하는 것 아니야? 며느리 앞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절대 말 꺼내지 말자고 하는 분이야. 이건 동서한테 기회를 주는 거고. 모르겠어? 기회요? 이 일 우리 남편이나 서방님 알면 집안일로 더 커지지. 아들들이 듣고도 동서 편을 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서하고 단 둘이서 풀려고 이러는 것 아니야. 그럼 동서도 노력을 해야지. 어른이잖아. 형님, 모르시나 본데 그날 못 보셨어요? 어머니 돈 좋아해요. 옷 사다 드리는 거 좋아하고 돈으로 하는 거 좋아하신다고요. 형님이 저보다 어머니를 더 모르는 것 같은데요. 보세요. 아마 내일쯤 제 카드 받아보시면 마음 싹 녹을걸요. 동서는 그렇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온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게 이어질 거라고 단단히 믿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옷 입은 꼴 보니까 얼굴에서 빈 티가 난다고 해야 하나? 옷만 잘 입어서 될 일이 아니던데. 이 기회에 화장품도 같이 좀 사세요. 형님도 싸구려 바르니까 얼굴이 뜨죠. 남이사 얼굴이 뜨건 말건 상관하지 마. 어차피 이제 동서 얼굴 보고 앉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전 노력했으니까. 그런데 어머닌 이번 명절만을 벼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건 아니어도 사과 한마디 진심 어린 죄송하다는 뉘우침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겪어온 어머닌 그런 분이었거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 간의 우애라고 믿는 분이 통장에 용돈 많이 찍혔다고 마음이 변하고 그럴 뿐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명절 당일이 돼도 소식이 없는 동서에 대해 어머니가 묻더군요.
네 동서는 연락 없어? 어머니 말을 듣는데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대체 그 통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몰랐죠. 아, 전화가 오긴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명절은 그 일을 버려놓고 얼굴도 안 비추겠대?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니까 본인도 이 자리에 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너 이제 그 집 그만해. 동서 감싸주는 게 걔를 돕는 일이 아니야, 절대로. 네? 어머닌 이미 동서의 성향에 대해 다 꿰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서 그걸 돌리고 숨겨서 여태 말해온 걸 다 안다는 눈치였죠. 이 상황에서까지 나한테 좋게 말해줄 거 없다고. 이번 기회에 내가 버릇 단단히 고쳐놓을 거다. 걔는 세상에 자기밖엔 없어. 남도 볼 줄을 알아야지. 그리고 어머니 눈치를 슬슬 보며 일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처음으로 단호한 말투로 절 보며 말하더군요. 네 동서랑 전화한 내용 제대로 다시 말해. 그래서 전 한참을 고민 끝에 그냥 통화한 내용을 들려드렸어요. 동서의 기막힌 그 말을 더는 돌려서 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으니까요. 어머닌 그 녹음을 3번이나 넘게 돌려서 다시 듣더니 앞치마를 벗어 던지면서 서방님께 전화를 걸어 악을 쓰며 묻더라고요. 어디야? 빨리 말해 어딘지. 그리고 옷 하나를 급히 챙겨 입더니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갔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어머니가 나가버려서 저도 밀가루가 묻은 옷 그대로 어머니 뒤를 쫓았어요. 택시를 타고 명절날 어디를 가는지 아무래도 동서네 집에 가는 모양인데 방향이 좀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핸드폰도 놓고 나와서 어머니가 탄 택시만 죽어라 쫓는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아서 제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강남 대로에 있는 병원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쏜살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렸고 전 1층에서 기다릴 여유가 없어 헉헉대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한 순간 로비에서 어머니에게 머리채가 잡혀 끌려 나오는 동서를 볼 수 있었죠. 얼굴에 팩을 올려서 하얀 밀가루 반죽을 쓰고 온 미이라 같더군요. 얼굴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속이 다 썩어 빠진 게. 왜 이러세요? 제가 카드 드렸잖아요, 카드. 카드? 그래. 그 카드로 네 집안 거덜날 때까지 써도 난 분이 안 풀릴 것 같은데. 그럼 가진 돈이라도 다 줘.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이 녹나. 노세요? 이건 노시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어김없이 주변 사람 눈치를 보더니 피부과에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좀 아는 분인데 일이 있어서요. 제가 해결할 거니까 사람들 못 오게 해주세요. 오늘은 나를 또 누구로 만들려고? 파출부야, 청소부야. 누구냐? 응? 누구냐고?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 보잖아요. 사람들 보라고 이런다, 내가. 다 나와서 구경하세요. 이 병원장이 얼마나 겉만 멀쩡한지 제대로 아셔야지. 속지 말고 나와 좀 보세요. 어머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바닥에서 어머니 손에 끌려 나뒹구는 동서를 보며 저도 어쩔 줄을 몰라서 어느 시점에 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조금 진정될 즈음 곁으로 갔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 눈을 가만히 보면서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이 기회에 단단히 고쳐야 해, 얘. 그리고 간호사들이 아무리 말려도 싸움 구경은 무조건 보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 척하고 있을 리가 있겠어요. 온 사모님들이 팩을 한 채로 나와서 이 광경을 보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얼굴에 있던 팩을 싹 벗겨내더니
네 진짜 얼굴 아는 사람이 몇 안 되지? 아, 우리 말곤. 동서는 얼굴이 빨개진 채 한 손으로는 어머니 팔을 잡고 한 손으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 손을 다 떼내면서 다 보세요. 아, 얘가 다 아시는 병원장이에요. 내 며느리고. 근데 내가 옷 입은 꼴 부끄럽다고 밧줄부라고 바꿔서 부르는 애입니다. 그러고 사과할 줄도 몰라서 이 명절에도 카드 던져주고 여기 누워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얘 진짜 얼굴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알리세요. 제발요. 그리고 어머니가 힘에 붙여 잠시 손을 놓자 동서는 자기 머리로 얼굴을 가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닌 너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꼴 당하는 거잖아. 어떠냐? 네 형님하고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고 버티면 다음번엔 네 병원 가서 머리채를 잡을 줄 알고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쥐새끼 마냥 그 공간에서 도망을 쳐버리더군요. 사람들 앞에 이런 취급은 받아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날 우리가 느낀 수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테지만 처음 느낀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서와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더군요. 아우, 대단하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저러냐? 오죽했으면 이 명절에 어른이 다 오셨겠어요. 저 병원은 안 가야겠다 앞으로. 그리고 전 기운 없는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어머니는 냉수 한 잔을 벌컥 마시더니 돈이 좋은 게 아니라 내 며느리가 주는 돈이니까 고마워서 좋았던 거야. 어쩌면 그런 걸 모르고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동서의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게 잘라버리면서 내가 절대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알려줄 거다. 이러다 어머니가 병나겠어요. 얼른 좀 쉬세요. 고맙다. 첫째 너 없었으면 내가 못 버텼어. 어머니 마음 풀리셨음 그걸로 됐어요. 내가 오늘 네 목까지 몇 배로 힘써서 개머리 이만큼 뽑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반은 내 거고 반은 너 거야. 괜히 어머니의 그 말에 제 속도 풀리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그 동네 일대에 동서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져서 그런지 이사 준비까지 하게 됐다더라고요. 물론 병원도 못 나가고 있고요. 자기가 신경 쓰던 게 사람들 시선인데 어머니가 그걸 다 망쳐놨으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 집에서 나오는 일도 없이 숨어서 지낸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니 시댁에 찾아와 어머니 앞에서 울고불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만드니까 속 시원하세요, 어머니? 이제 다 하실 만큼 하셨으면 제발 아니라고 말이라도 해주세요. 저 아무데도 못 나가고 있어요. 네가 떳떳지 않게 산 걸 누구 탓을 또 하려고 그래? 너 오늘도 사과하러 온 거 맞아? 잘못했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해서 왔다고 하잖아요. 아니야, 안 멀었어. 아직 진짜로 반성 안 하는 거야.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일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서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기 전까진 기다려보려고요. 손 안 대고 코풍격으로 동서는 스스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와 제 상처가 나아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말대로 제 인생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요즘 더 깨달았어요. 남들에겐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차리는 주부에 별 볼 일 없는 일상이지만 저는 동서와 달리 누굴 만나도 부끄럽지는 않거든요.
아이 엄마로, 며느리로, 아내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평범한 일상에 더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격차가 있는 상황의 사람이 가까이 있더라도 절대 비교되는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